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가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문준영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문준영이 떼돈을 벌고 있다, 이런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18년 작년이에요. 작년 1월에 문재인 정권 하죠. 이때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1641개 학교를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갑자기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이분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자기가 약간 예술가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이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문준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들에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 이 회사 이름은 FX 팩토리라고 해요. 대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영 씨고, 이 사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에요. 사무실 주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서포트 해주는 느낌으로 문준영 씨가 업어가는 느낌이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돈을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법인으로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차렸어요. 문준영이 자신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을 내고, 이 주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고, 이 개인 사업자인 이 회사의 제품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납품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때 계약금만 121만 원여가 된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몇 개 학교에 납품이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1641개 학교에 모두 납품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계약금만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문준영이 계약금만 한 20억을 챙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밝혀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준영이 이 1641개 학교에 전체 다 납품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만 20억을 땡겼다. 그리고 이 각 학교의 이 예산은, 해당 예산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약금만 121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최종 금액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5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거의 100억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볼 때. 거기다가 올해는 또 초등학교 1082개교, 중학교 462개교, 고등학교 279개교, 특수학교 11개교로 1834개교로 더 늘어났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그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준영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됐다. 올해는. 이 문준영 씨가 언론과 통화를 했어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납품하는 학교가 많다. 거기다가 학교마다 납품한 교재도 조금씩 다르다. 다 똑같은 제품을 납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많다. 공공기관, 이것도 나라 거죠. 말하자면 이분이 사기업에서 내 제품을 샀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내 제품을 샀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또 공공기관에서도 내 제품을 구매를 했었다, 이전에.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국가 예산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볼 때 문준영의 이 제품들은 국가 세금으로 다 구매가 된 것이다.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서 국가의 세금으로 왕창 문준영의 제품을 사줬다. 이전 미디어 아트 작품부터 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교재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혈세로 문준영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제품을 미술에 산수나 게임이 융합된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애들이 코딩을 할 때, 코딩 교육을 할 때 그냥
흔히 저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하는 것처럼 하면은 재미가 없고 어렵고 복잡하고 하니까 이 초보인 어린애들한테는 이 코딩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 미술적인 요소, 산수나 게임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어린애들의 코딩 학습 프로그램은 다 그래요. 문지영이 만든 이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문지영이 만든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업체들이 이런 코딩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다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애니메이션도 집어넣고 게임 요소도 넣고 미술적인 요소도 넣고 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코딩을 했을 때 이 코딩한 내역이 그대로 우리 시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약간 놀이처럼 게임처럼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이 사람도 내 제품은 이런 제품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야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어린애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좀 흥미 요소를 집어넣은 거다. 그 흥미 요소 중에 미술, 산수, 게임 뭐 이런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은 시중에도 아주 널렸어요. 제 학교 선배 중에 한 사람도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어린애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제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준영 씨가 아주 뻔뻔스럽게 지금까지도 꽤 많은 돈을 땡긴 걸로 추측되는데 앞으로도 쭉 학교들의 교재를 납품할 계획이다. 여기서 내가 돈벌이를 멈출 순 없어. 앞으로도 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내 뱃속을 채울 거야.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문준영이 아니라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예전에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정유라가 했다.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뽑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그리고 국민들도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아들이요.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내용은 정말 심층 분석을 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이 내용에 정말 불합리한 일은 없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퍼지고 나니까 문준영 씨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페이스북 글을 같이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조회수 하나라도 올라가는 꼴 보기 싫어서 캡처했습니다. 비즈 한국에서 단독 보도라며 보도하길래 과연 어디서 받아줄지 궁금했는데 결국 아무 언론에서도 복붙 기사조차 써주지 않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쓰잘데기 없는 의미 없는 기사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사를 누가 보도하겠나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언론에서도 써주지 않았다. 저런 건 가십거리도 안 되는구나. 일요신문 진짜 무시당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받아주네요. 곽상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와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런 소리 하시는 사람들 덕이지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이나 교재를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순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공기관과 국가의 세금으로만 이 물건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왜? 만약에 정말 이 교재가 너무 훌륭한 교재라고 하면은 시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팔리는지. 여러분, 정말 문준영 씨가 만든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요. 일반 시중에 이 제품을 풀어도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딱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이구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 월등히 뛰어난 제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제품이 많이 팔릴 거예요.
일반 이런 학교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 그리고 일반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무진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준영 씨가 자기의 제품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얼만큼 팔리는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잘 팔리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최고야. 라고 해서 정말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다. 아주 잘 팔린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만 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의 아버지 보고 사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 보고, 대통령 보고. 참 이 사람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굳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투나 이런 걸 보면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문준영 씨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문준영 대표님, 이 제품은요, 절대로 대통령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이 너무 훌륭해서 저희가 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서 이랬을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대통령님께 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제품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문준영의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구매를 한 거다.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이 돈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긴 거다.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 아들인 걸 알고 알아서 긴 거라고 봐야지. 본인의 제품이 훌륭해서 샀다고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제품에 자신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 풀어보시라.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각각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내고 사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아들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득 못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해보세요. 우리는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나쁘거나 멍청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 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만든 제품을 안 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세요. 완전 내로남불에 문재인 정권의 측근이기만 하면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야, 감히 내 아들의 제품을 안 샀어? 이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제품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본인의 제품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자신이 있으면 이 제품을 제발 일반 시장에 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세요. 저는 저와 거래를 해주시고 같이 일해주셨는데 확인을 당해야 하는 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보내느라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가끔 매너 없는 시의원 같은 분들은 쌍욕을 하고 갑질한다고 해요. 저와 전시 같이 했던 큐레이터 같은 분들도 미술만 알았지 자기가 이런 을지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건지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시달림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면목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본인 때문에 이렇게 을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말 본인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수박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공인이에요. 대통령 아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어. 언론이 아무 데도 쓰지 않아. 그게 비정상적인 나라인 겁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 설명하자면 작가도 자영업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죠.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작가를 시작한 9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했고 교재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대학원 강의도 종종 했고요. 요즘 융합인재 교육은 미디어 아트와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 중인 분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희정 씨는요, 정말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문희정 씨가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넣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실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문희정 씨가 불쌍해요, 저는요. 그냥 안타까워요. 왜? 이 사람은요, 정말 본인이 잘났고 본인의 실력이 좋아서 본인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잘 팔리고 있고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자신이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문주영 씨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정말 잘났는데, 나는 정말 똑똑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준영 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문재인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대통령 문재인을 등에 업고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디어 아트 같은 거 하나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시켜 세웠을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일반 미디어 아트가 했다고 하면은 저 뭐야? 뭐 저딴 쓰레기를 만들었어. 이랬을 수도 있는 작품을 갖고 대통령의 아들이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역시 대통령의 아들은 다릅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아 이거는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 정말 너무 훌륭해요. 이런 식으로 떠받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진한 문주정은 이거를 보고 진실로 믿고 아 정말 이건 내 아빠 때문이 아니야. 내 아빠와 상관없어. 내가 정말 훌륭한 거야. 나라는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지 내 부모 덕을 난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거품이 사라지고 진실에 직면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멘탈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데 야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우리 아버지 빨이었어. 나는 뭐야? 그동안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자기 아들의 멘탈을 보존을 시키려면요. 지금부터라도 아들 단놀이를 똑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본인의 아들이 그야말로 멘탈이 무너져서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너무 잘났어. 난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품이었어. 이게 다 아버지 빨이었어. 아버지 후광 덕분이었어. 이걸 알게 됐을 때 이 정신적인 충격, 이 충격은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진실을 알려주세요. 아들아, 뭐 네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사실 네가 성공한 것은 다 아버지 덕분이야 라고 진실을 문주영 씨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정말 자기 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본인도 정말 순수한 나머지 아 이거는 이게 또 자식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되게 잘나고 똑똑해 보여. 아 이거는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라서 내 아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훌륭한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순진한 부자가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문재인, 문준용 이 부자가 정말 최후에는 안타까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두 분이 동시에 멘탈이 나가고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본인의 멘탈도 무너지고 그리고 문재인 덕분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과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덕분에 그 후광으로 잘 나갔던 문준영이 이게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대통령 빨, 문재인 빨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폐인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멘탈이 무너지면서 사람의 정신이 붕괴되면서 이런 거죠. 좀 미친 인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미래가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이분들은 너무 순진하고 권력에 취한 나머지 이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진실에 직면할 날이 오고 말아요. 그때 참 이분들의 표정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 어리석은 문재인과 문준용 이 두 사람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최후가 정말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그 자식인 아주 순진한 문준용 이 둘의 운명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은 만큼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구름 위에서 정치를 하고 구름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 본인들만. 너무 어리석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문준영 씨, 본인의 실력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풀어보세요. 일반 국민들이 사는지, 사기업들이 그걸 구매를 하는지, 그럼 바로 본인의 실력이 어떤 건지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